국정감사에선 현직 판사들의 금품 수수나 스폰서 요구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판사들은 출석하지 않았고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선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과 법원 직원 1명은 근무 시간에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갔습니다. 다들 여러분 오시니까 판사님 뭐 하는지 잘 몰라요. 저녁에는 술도 드시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나가달라는 노래방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법원 감사위원회는 품위유지 위반 경고 처분만 내렸습니다. 술자리에 참석한 오모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 2명을 배석 판사들과 합의 없이 법정 구속하는 등 재판 절차를 어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고 변호사에게 회식비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회식비 청구한 거 ABC 변호사들이 같이 있어서 가족여행 간다는 등 법카 한도 얼마냐까지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다 농담으로 판단했다고 윤리감사관실이 이야기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소속 법관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주 간첩단 옹호 세력들이 판사를 인신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부에서 간첩 사건 재판하는 분들 이렇게 인신공격하는 거 이거 좀 올바르다고 보십니까? 경남 창원지법의 김모 판사의 면세점 금품 수수 의혹도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김 부장판사 여권으로 명품을 구매한 신라면세점 팀장은 금품 수수에 이어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둘이서 광저우로 골프 여행 가신 거 맞죠? 네,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골프비 누가 계산했습니까? 본인이 왜 부장판사한테 이렇게 계속 대리구매해주고 접대해주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국회 법제사법위는 여당 주도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제주지법 오모 판사 등 3명 판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뒤 이를 거부한 판사 2명에 대해 고발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공장입니다. 오늘 2차는 아기 보러 갈까? 여러분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이게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가 나눈 아주 은밀한 카카오톡 대화라고 합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이 아기의 정체가 밝혀졌는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7080 라이브 카페의 여성 종업원이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한창 일하고 있는 대낮에 낮술을 마시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노래방에서 경찰이 출동할 정도의 소란을 피웁니다. 심지어 사법거래 혐의를 받는 변호사랑 유흥업소 약속까지 잡는 판사.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입니다. 이 사람들이 심지어 국회 국정감사마저 사법관 독립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사법부가 완전히 그들만의 리그로 썩어 들어가면서 헌법적 원칙마저 자신들의 비위를 덮는 방패로 악용하고 있다는 총체적 붕괴의 신호입니다. 오늘 정치공장, 이 추악한 사법 카르텔의 실체들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사건의 시작부터가 기가 막힙니다.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이 금요일 점심시간, 그러니까 언연한 근무 시간에 낮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걸 환송회였다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노래방까지 몰려가서 업주랑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 그런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요즘 공직사회에서 낮술 문화 이거 사라진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현직 부장판사들이 그것도 근무 시간에 떡하니 술판을 벌인 겁니다. 여러분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저렇게 술 먹은 판사한테 내 인생이 걸린 재판을 받아야 하나 재판의 공정성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정말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행태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그 왜곡된 특권의식, 권유주의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이 사건의 당사자 중 한 명인 오창훈 부장판사. 이 사람이 과거 법정에서 방청객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시간부터 방청인들은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움직이지도 마라. 이를 어길 경우 바로 이 자리에서 퇴정시키겠다. 여러분 이게 판사입니까? 무슨 현대판 제사장인가요?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사법 권력을 자기 개인의 권위로 착각하는 바로 이 위험한 인식이 낮술 파문까지 이어졌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겁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의 오만함은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이 사태를 따져묻겠다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오창원 강난주 판사 재판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불출석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딱 내세운 방패가 뭐냐? 바로 헌법 103조 사법권 독립이었던 거죠. 시청자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대낮에 낮술 마시고 노래방 갈 시간에 있으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나와서 자기들 비위를 해명할 시간은 없다는 거잖아요. 재판 준비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 사법권 독립은요,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헌법 원칙입니다. 판사 개인의 비위를 덮어주고 민주적인 감시를 피하라고 있는 방탄조끼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숭고한 헌법 가치를 자기들 비위 가리는 방패로 전락시킨 것만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얘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법거래 의혹. 이게 바로 사법 신뢰를 뿌리부터 썩어대게 만드는 핵심이거든요. 문제의 그 카카오톡 대화, 옆 판사와 한 변호사 간의 대화였죠. 오늘 2차는 아기 보러 갈까? 구감장에서 도대체 이 아기가 뭡니까? 이렇게 추궁하니까 옆 판사가 뭐라고 실토했냐면 7080 라이브 카페의 여성 종업원을 지칭하는 은어였다는 겁니다. 판사하고 변호사가 유흥업소 종업원을 아기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사적인 만남을 도모하는 이 관계,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자,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이 있죠. 이 대화를 나눈 상대방, 그 변호사가요, 당시에 가벼운 형량을 받도록 해주겠다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사법부의 영향력을 팔아넘기려 하는 혐의를 받는 변호사랑 현직 부장판사가 이렇게나 은밀한 관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판사한테 재판을 받는다면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그 공정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재판의 공정성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장 심각한 의혹이자 사법 시스템의 윤리적 붕괴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죠.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사법부의 대응은 어떻을까요? 제주지법 감사위원회 이 중대한 사안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면서 관련자들한테 고작 경고 조치로 사건을 뭉개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전형적인 솜방망이 진죄죠. 일반 공무원이 만약 근무 시간에 음주했다면 중징계강입니다.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들은 경고로 끝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19 작감싸기이자 사법부가 외부와 얼마나 단절된 그들만의 리그인지를 스스로 증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낮술, 유흥, 사법거래 의혹, 국회 무시, 그리고 제19 감싸기까지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현대판 제사장이 되려 한다는 비판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솜방망이 징계로는 절대 무너진 신뢰 회복할 수 없습니다. 법관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대폭 늘리고 사법권 독립이라는 그 방패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는 법관들을 이제는 국민의 이름으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사법부의 권위는 법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의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 신뢰가 무너진 지금 사법부의 뼈를 깎는 성찰과 개혁이 정말 시급합니다.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정치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방에서 이제 음주 소란 피우는 등 비위 의혹 받고 있는 제주지방법원 판사 3명 중 1명이 이제 증인 출석 요구 불응하다가 동행 명령장을 발부받고 이제 그제밤이죠. 9시쯤에 뒤늦게 국회에 나타났는데 요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일과 시간에 근무를 하다 나가서 지금 점심부터 술을 먹다 이렇게 된 건 점심 먹고 복귀할 생각이었는데 술이 과해져서 평소에도 점심시간에 이렇게 술을 자주 마시나요? 간단히 먹은 적은 몇 번 있습니다. 간단히 먹은 적이라도 있으면 안 되죠. 지금 검찰이든 법원이든 점심시간에 술자리가 없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진짜 까마득한 옛날의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점심 때 술을 먹으면 되겠어요, 판사가? 네. 그 다음에 카톡 이거 있잖아요. 네. 오늘 2차는 쓱 애기 보러 갈까? 이게 애기란 게 무슨 뜻입니까? 특정 종업원을 지칭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디의 종업원이죠? 7080 라이브 카페의 종업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어떤 특정 여성을 가리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같이 카톡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변호사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애기 보러 가자고 하면서 같이 간 변호사는
옆 판사와 막역한 사이라면서 가벼운 형량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다른 변호사에게 금품 요구한 혐의로 지금 경찰 수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감장에서 사과를 했어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저기서 특정 종업원을 지칭하는 말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갑자기 말문이 탁 막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판사다 하면은 그 직역에 계신 분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도덕성, 어느 정도의 지식, 뭐 품격, 인성 이런 이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완전히 무너뜨리는 상황이 국감장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애기가 뭡니까? 애기가 그 특정 여성 종업원을 지칭한 거다라면 그럼 그분을 향해서 애기라고 평소에 몇 명이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다른 자리에서. 그게 이제 호칭으로 대명사처럼 됐다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 뭘까요? 참 정말 여성 종업원을 얘기한 거죠. 진짜. 이러니까 법원에 대해서 공격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그런 공세가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뭐 낮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기자들도 네? 사실은 낮술은 판사는 그러면 안 되죠. 공무원이. 아니 뭐 이따가 물론 거기에 대한 징계도 하고 그렇지만 뭐 아주 큰 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가 문제 같아요. 그들만의 리그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친구랑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친구랑 먹고 근무에 안 들어왔다 재판이 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아야 되죠. 근데 뭐 엄청나게 이런 나쁜 놈이 있냐 그럴 만한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데 누구랑 먹었냐? 형님. 근데 이분은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형량을 줄여줄게. 그럼 우리가 예상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바로 친한 판사를 통해서. 판사는 사실 그런 의심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특히 저런 변호사분들과 더구나 본인 재판과 연결될 수 있는 본인 재판이 그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변호사끼리 아름아름해서 야, 내 친한 친구가 지금 사건 뭐 하나 맡았는데 걔 들어보니까 억울하더라. 이것 좀 해줘. 근데 애기 보러 갈까요? 좋죠 형님. 이분들 사이에 그럼 어떤 얘기가 더 있을 수 있겠느냐. 그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그냥 동네 친구 어느 기업에 다니는 뭐 고등학교 친구 김모 씨가 아니잖아요. 변호사잖아요. 그러면 그들만의 리그에서 우리가 보지 않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의 어떤 뭐 완전히 흑백을 나눌 수 있는 그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저는 그 술 문제요. 제가 좀 더 세게 말씀을 드리면 이분한테 재판받는 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술 먹은 판사에게 나의 일이 판단되어진다. 그럼요. 이거 안 되는 거죠. 이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 이게 뒤에 만약 재판이 있었다면 거긴 동의합니다. 아니 재판에도 먼저 들어가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업무 시간이니까. 그럼 업무를 할 거 아니에요. 기록도 보고 하는데 술 먹은 상태에서 기록 보는 거 하고 거기서 내려진 판단과 멀쩡한 정신에서 내려진 판단이 다를 수 있고 그럼 내 인생에 나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이 사람이 담당 판사라는 걸 내가 알았으면 술 먹어도 그래도 뭐 넘어갈 수 있어 이렇게는 말 못합니다. 아니 뒤에 재판이 있다면 맞습니다. 아니 재판이고 기록이고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사실은 이제 금요일 점심시간에 환송회를 위해서 업무 시간에 술을 마셨다가 예. 원래는 돌아오려고 했는데 술자리가 길어져서 한마디로 필 받아가지고 제끼고 노래방까지 가서 거기서 소란을 일으켜서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소란이 없었으면 그냥 또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물어보니까 그럼 점심시간에 반주 자주 하냐 이랬더니 좀 먹긴 먹는다고 인정도 또 했어요. 몇 번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가 처음입니다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먹은 적이 있으니까. 그거 자체가 정말 심각한 문제죠. 지금 윤희숙 대변인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예전에 뭐 낮술이 낭만이다 이런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시절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정파를 떠나서 이러면 안 돼요. 이분이 계속 판사하면 됩니까?